비상교과서 현대사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라는 단원 표지에 실린 주요 사진들입니다. 단원 표지를 보시면 4.19, 5.18, 6월 사태의 사진들이 실려 있는데요. 탱크와 수류탄, 그리고 데모와 시위 장면, 경찰들과 대립하는 그런 시위대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 건국과 6.25, 그리고 가파른 경제 성장,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기까지 사실 많은 발전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이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의 표지에 실릴 만큼 그 정체성과 발전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냉전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나타난 그런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후에 좌익이 신탁 반대에서 찬성으로 태도를 달리한 것은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비상교과서에서는 회의의 본질이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에 있다라고 보고 그런 어떤 신탁 찬성으로 바꾸었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정확한 기술을 피하고 또 이런 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전국 동안 좌익들이 소련 신탁이라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대구 폭동과 같은 그런 다수의 폭력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운형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여운형이 추진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사실상 많은 부분 공산주의 진영의 원칙을 따랐고 좌우 양쪽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남한의 미군 주둔을 우려하고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을 선포하는 것을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많은 여타 다른 인물들을 제외하고 굳이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 쌓여있는 여운형의 사진을 이렇게 다루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3 사태에 대해서 비상교과서에서는 경찰이 주민들을 탄압했다. 미 군정과 정부가 군경을 앞세워 진압했고 무력 충돌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되었고 결국 정부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기술에서는 왜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와 정부의 사과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원인 제공은 공산계열의 무장대가 했고 일어난 폭동에 대한 그 무장대의 피해 규모, 무장대가 일으킨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술이 이루어져야지 공정한 평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차 내각의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김일성, 박헌영, 홍명희 이 세 사람들은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건국의 주요한 인물들의 사진은 일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사의 사진으로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독재 체제의 기술에 대해서는 전후 독재 체제가 강화되다라는 제목으로 6.25 이후 남한과 북한의 독재 강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없는 1인 우상화의 봉건적, 폐쇄적 그런 세습 왕조 체제였던 북한과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국민 직선제와 입헌 정치, 의회제 민주주의라는 절차적 제도가 준수되었던 남한의 장기 집권을 어떻게 과연 동일한 독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발전 단원에서 보면 각 시기의 대통령들에 대한 묘사에서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4.19 이후 1년 남짓 운영된 장면 내각의 취임식 사진은 이렇게 있지만 5.16 이후 다시 2년 뒤에 국민들에 의해서 정식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18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한 박정희에 대해서는 취임식 사진이나 대통령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진 한 장 없습니다. 박정희의 군인 시절 사진만 있어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18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보면 5.18을 소개하면서 이와 관련된 영화로 화려한 휴가, 그리고 오 꿈의 나라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역사 교과서에서 객관적 사실만을 강조하고 담아야 하지만 이런 예술 창작물인 그런 영화를 그런 자료로 사용한다라는 것도 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나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는 5.18을 미화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 꿈의 나라라는 영화는 지나친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담고 있어서 상영 금지 처분을 이전에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해서 다소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전후 시기에 우리나라는 원조 경제 체제라고 할 정도로 미국 원조에 많이 의존을 했었고 국내 총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그런 미국 원조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조 물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원조 물자가 자본가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서 정경유착 독점적 대기업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잉여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조를 했다. 그리고 원조로 인해서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해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원조 경제 설명하면서 자본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가도 아니고 자본가라니 공산주의 계급 투쟁론에서 쓰일 법한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1만 명이 넘는 파독 간호사 그리고 광부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1, 2차 서독의 그런 7천만 달러의 차관을 받은 내용들은 기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피땀 어린 그런 노력을 보여주었던 우리 선세대들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네. 그리고 사실 언론의 발달에 대한 부분에서 신군부의 언론 통제와 탄압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런 언론 실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은 철저히 조선노동당에 의해서 언론과 모든 신문 방송들이 통제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단의 실상과 남북 간의 통일 노력에 대해서도 북한의 이념을 선전하는 주체사상 탑과 김일성 동상은 크게 싣고 있지만 분단의 실상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북한 주민의 실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300만 그리고 많게는 400만까지 이르는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300만이라는 숫자는 6.25에 의한 사상자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25보다 더한 민족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식량난이 있었다라고 축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15만에 이르는 무국적 탈북자 수 그리고 꽃제비의 실태 또한 이제는 엄연한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비교적 온건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주체 사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상적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지위를 표방하며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사실 이것은 북한의 선전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듯한 설명입니다. 주체 사상은 사실상 김일성 신격화, 우상화를 지향하며 봉건적 김씨 왕조 세습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정치적, 경제적, 주체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북한 남북의 대립의 역사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사실 김신조 청와대 기습 암살 시도 사건, 아웅산 테러, 칼기 폭발 사건 등으로 국가 원수를 테러하려고 했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한국 현대사의 이런 중대한 사건들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새로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1991년 남북관계 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을 나열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선언들은 전혀 지켜진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세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도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누락을 하고 형식적인 공동 선언만을 언급하는 것은 역사적 평가의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상 비상 교과서에서의 좌편향 실태를 보셨습니다.